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양통기타입니다. 이렇게 이곳까지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못하더라도 뜨거운 격려의 박수와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소리 까만 그 말이 생각나 버렸다 검은 머리 아침 이슬 흠뻑 받으며 아스라이 멀 때까지 달려가던 사람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길인가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나 오늘 밤 일기에는 이렇게 쓴다 아직도 그 아침이 믿기만 하다고 은하수 한편에 그려지는 얼굴 차라리 잊으면 눈 감아버렸다 싸늘한 새벽바람 흔들리던 잎새들 그 사람 가는 길에 부시는 손짓처럼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길인가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나 오늘 밤 일기에는 이렇게 쓴다 슬픈 추억장 가슴을 어쩌면 좋냐고 아직도 그 아침이 믿기만 하라고 아직도 그 아침이 믿기만 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랬었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랬었구나
참여해주신 연주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회를 주최한 수원신앙송가협회의 홍보 영상이 있겠습니다. 이분들 들어가시면, 네. 내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좀 어수선하지만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025년 수원신앙송가협회 시니어 전국신앙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를 진행하기 앞서 간단하게 시니어 전국신앙송대회와 수원신앙송가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니어 전국신앙송대회는 5회차이며 수원신앙송가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오늘 이 대회는 단순히 상을 받는 대회의 재미를 넘어 이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깊은 마음속에 있던 시를 표출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공부해왔던 연습해왔던 시를 직접 신앙 속으로 표출해내는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대회 참가자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참가자분들로 모두 먼 곳에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수원신앙송가협회는 2011년에 창립하여 올해 15년이 되었습니다. 한경동 교육원장님과 함께 이 신앙송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송 문화를 대중화하고 시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이끌어오신 초대회장, 진순국 회장님, 그리고 이대 회장, 김진성 회장님, 그리고 3대 회장, 정인성 회장님까지 모든 회장님들께서 수원신앙송가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영상 통화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신앙송가협회가 어느덧 15년째를 맞습니다. 뜨거운 날씨에서도 깊은 산속 공달샘 물을 한 모금 마신 것처럼 시원한 신앙송의 청량감이 여러분에게서 밀려나오는 듯합니다. 진순분 초대 회장님과 정인성 회장님, 승경동 원장님, 조경란 수석이사님, 강선희 이사님과 이신경 반장님, 최길순, 김정수, 박경옥, 이충재 선생님 등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난 15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새로 참여하신 여러분이 앞으로 15년간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신앙송가협회 수원신앙송가협회는 신앙송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15회에 걸쳐 진행해온 수원화성 전국 신앙송 대회부터 5회째 이어오는 시니어 대상으로 특화된 시니어 전국 신앙송 대회를 해왔습니다. 또한 한경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수원 신앙송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를 무대 위로 올려 행복한 왕자 윤동주 100주년 기념시구나 수원화성, 그날의 함성, 예술꽃 나혜성 등 다양한 시국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시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원신앙 송가협회는 시문화 발전과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 대상 수상자이신 이진경 신앙송가님의 축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추우신가요? 추우시면 히터 틀면 되는데 괜찮아요? 네. 이렇게 보세요.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마이크. 신석정 시인님의 한라산은 서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음악이 커요, 좀. 한라산은 서서 신석정 대추였다. 너무 어두웠다. 그 무서운 혼돈 속에 한라산은 서서 뜨거운 가슴을 불을 뿜으며 몸부림쳤다. 어둡다. 어둡다. 한라산의 목매는 소리. 그러는 동안 여러 천년이 흘러갔다. 하늘이 처음 열리던 그 어느 날 아침, 먼 구름 밖에 아스라이 솟아오른 지리산을, 금강산을, 백두산을, 한라산은 서서 역력히 보았다. 외롭지 않아서 한라산은 즐거웠다. 그동안 또 여러 천년이 흘렀다. 뜨거웠던 가슴을 백록담 차운물로 달랜다. 숱한 초목과 금수를 거느리고 항상 바다 건너 먼 조국을 간절히 보살폈다. 사철 푸른 굴거리나무로 북가시나무로, 빅중나무로 꽝꽝나무로 비자나무로, 한때 상처 입었던 아랫도리를 가리고 철철이 피어나는 망병초꽃으로, 동백꽃으로, 혁죽도꽃으로, 뻐꾹제꽃으로, 구름송이 꽃으로, 시름으로 가슴을 단장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한라산은 서서 착하게 살아왔다. 그 뒤 또 여러 천년이 이어 흐르고 있다. 드세게 몰아치는 계절풍 따라
꽃가루 눈보라 철새도 오가는데 한라산은 서서 태고히 서서 금강산을 부른다 백두산을 부른다 메아리도 없다. 지금 나는 우리 윤희가 비행기에 실려보내온 밀감을 찌근거리며 문득 옥모와 더불어 외로이 사는 한라산을 윤희보다 외로운 강아지들이 풀을 뜯는 한라산 백록담을 생각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 제15회 수원화성 전국 신앙송대회 본선 경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신앙송가이자 수원 FM 라디오 시 노래가 되다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활동가 진희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성 수원 신앙송가협회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원 신앙송가협회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오신 분들이 신앙송을 통하여 행복과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신앙송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 길,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15회 수원화성 전국 신앙송 대회가 어엿하게 반세기를 넘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한 대회를 15년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서 이렇게 걸어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큰 자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유서 깊고 전통 있는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 걸음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준비하신 거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잘못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을 기리며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셨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최춘호 충북흥사단 낭송문학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흰마이 어디 가셨어, 선생님? 잠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해줘야지. 네, 죄송합니다. 최춘호 충북흥사단 낭송문학회 회장님께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인데 수화로 하시겠습니까? 후두암 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축사를 내달라고 할 때 굳이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끝까지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15회 수원화성 전국 시낭송대를 축하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시민 시낭송대 할 때 심사위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나라 신앙송대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언제냐면 1967년도입니다. 제가 14살 때,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처음으로 신앙송대가 열렸습니다. 저 서울 신민회관에서 옛날. 그런데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수원화성 신앙송대 제15회 신앙송대 이렇게 열리는 데가 전국에 한 130여 곳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신앙송가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신앙송가의 칭호가 언제부터 처음 생겼느냐면은 1987년도부터 신앙송대가 활성화되고 그때부터 신앙송가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 생긴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제13회 때부터 수원화성 신앙송대로 재탄생돼서 이렇게 수원 신앙송 발전을 위해서 열심으로 뛰고 있는 우리 정인석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회 수원화성 신앙송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짧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예,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요. 특별히 내빈을 이렇게 소개하실 분은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수원 이뉴스 기자님이신데 수원을 대표하고 대기자님이세요. 김현호 우리 이뉴스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실까요? 괜찮으시면? 알아? 예. 짧게 해주세요. 제가 이 시낭송 대회를 취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시에 관련돼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서 사전에 연락을 해서 제가 오늘 부담을 많이 안고 우리 수원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현우 대기자님은요, 기사를 쓰면 1등이에요. 그 구독자 수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내일쯤 이제 기사화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로써 시청 행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낭송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1분, 금상 수상 1분, 은상 수상 2분에게는 상장 및 신앙송가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동상 수상 3분, 장려상 수상 4분에게는 상장 및 수원신앙송협회 회원 자격을 부여해드리고 신앙송 행사 및 시극 참여 기회를 적극 부여해드립니다. 본 경연의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 한경동 수원신앙송교육원 원장님, 수원신앙송가협회 김진성 고문님, 수원신앙송가협회 조경란 수석이사님, 수원신앙송가협회 박경호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경동 심사위원장이십니다. 다시 한번 벌써 앉으셨나요? 네. 그리고 김진성 심사위원장님도 앉으셨군요. 네. 다들 행동이 빠르십니다. 조경란 심사위원장이십니다. 박경호 심사위원장님 앉아 계신 분. 네. 낭송가님들께서는 관람석에 앉아 다른 본선 경연자들의 경연을 관람하시다가 자신의 번호를 호명하면 무대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이 끝난 후에는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관람석으로 돌아와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올라오셨던 길로 다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먼저 한경동 심사위원님께서 오늘의 대회의 심사 규정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돌리는 거야? 숨겨져 있네. 마이크를 다룰 때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툭툭툭 두드립니다. 이거 고급 마이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마이크가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가 소리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냐면 긁어주는 거 이렇게. 아시겠죠? 어디 가서 마이크 소리 확인하실 때 이렇게 긁어주세요. 툭툭 때리면은 마이크 주인이 막 그냥 신경이 곤두서요. 마이크 몇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자, 오늘 수원 화성 전국신앙송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사 기준은 4가지로 보는데 시의 선택 15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낭송 시의 이해 35점 만점, 그 다음에 낭송 시의 표현력 35점 만점, 공연 태도 15점, 그래서 총 100점입니다. 제가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연 태도. 요즘의 낭송은 이렇게 서서 하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낭송이 아니고, 들려주는 낭송이 아니고, 보여주는 낭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 태도 15점 100점이 됐는데, 이걸 까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적극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남발하셔도 안 되는데, 한두 번 정도, 제스처를, 저기 먼 곳 하면 이렇게, 한다든지, 뭐, 내 마음속에 하면 한다든지, 이런 제스처가 한두 번은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거 특히 강조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당부드릴 말씀은
내가 오늘 낭송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뭐 좋은 등수를 못 받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희가 뭘 철저히 보냐면은 그 시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원문에서 누락되거나 빼먹거나 그런데 이제 한두 뭐 이렇게 단어가 빼먹는 거는 이제 몇 점 감점에서 끝나지만은 한 행을 싹 빼먹는 대형 사고를 치고도 그 다음으로 아주 찬양덕스럽게 넘어가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거의 상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빼먹는 거 누락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곡. 시어가 뭐 맑은 하늘인데 갑자기 자기가 바꿔가지고 밝은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거나 또는 한 말 또 하고 중첩, 누락, 왜곡, 중첩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예, 그거 강조합니다. 오늘 좋은 성경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연 순서 1번부터 27번까지 포명하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착용하시고 무대로 입장하셔서 경연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입장과 퇴장은 네, 여기 안선영 이쪽으로 오셔서 나가실 때도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인사는 낭송이 끝날 때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번이 안 오셨죠? 2번 인천에서 참가한 2번 강은순 낭송가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허영만 시인의 1월의 아침을 낭송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 허영만 시인의 1월의 아침은 새해 첫 아침에 맑고 청명한 풍경을 통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전하는 시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나는 생의 의지와 다짐이 잔잔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낭송 들어보겠습니다. 1월의 아침 허영만 세월의 먼 길목을 돌아 한 줄기 빛나는 등불을 밝힌 우리의 사랑은 어디쯤 오고 있는가. 아직은 햇살도 떨리는 1월의 아침 뜰하게 불 뿌리는 찬바람에 숨을 죽이고 저 푸른 하늘엔 새 한 마리 날지 않는다. 살아갈수록 사람이 그리웠고 사람이 그리울수록 더욱 외로워지는 우리네 겨울의 가슴. 나처럼 가난한 자 냉수한 사활로 목을 죽이고 깨끗해진 두 눈으로 신앙과 경구등이나 마주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자는 오히려 이 아침 하느님을 만나 보겠구나. 오늘은 우등산 허리에 눈빛이 고와 전설차 새 입 돋는 소리로 귀가 시린 1월의 아침. 우리의 긴 기다림은 끝나리라.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땅도 풀리고 꽃잎 뜨는 강물도 새로이 흐르리라. 우리의 풀잎은 풀잎끼리 서로 돌을 부비리라. 아, 차고도 깨끗한 바람이 분다. 무등산은 한결 가직해 보이고 한 줄기 사랑의 등불이 흔들리고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에서 참가한 3번 박혜영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김영택 시인의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섬진강에서 피어난 매화꽃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여유를 노래한 시입니다. 자, 낭송 들어보실까요?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김용택. 매화꽃 꽃잎파리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푸른 강물에 날리는 섬진강을 보셨는지요? 푸른 강물, 하얀 모래밭, 날선 푸른 댄잎이 사온되는 섬진강가에 서럽게 서 보셨는지요? 해 저문 섬진강가에 서서 지는 꽃, 피는 꽃을 다 보셨는지요? 산에 피어 산이 환하고 강물에 젖어 강물이 서러운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사랑도 그렇게 와서 그렇게 지는지, 출렁이는 섬진 강가에 서서 당신도 매화꽃 꽃잎처럼 물 깊이 우러는 보았는지요? 푸른 댄잎에 베인 당신의 사랑을 가져가는 흐르는 섬진 강물에 서럽게 우러는 보았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경북에서 참가한 5번 이진순 낭송가님을 소개합니다. 기령수 시인의 엄마의 회초리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회초리를 통해 드러나는 어머니의 사랑과 훈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입니다. 따끔했던 기억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깊은 정이 시 전반에 흐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담담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자,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회초리. 길령수. 엄마라는 말에는 깊은 샘이 있지요. 나지기 불러볼수록 깊은 샘에서 솟는 눈물샘이 있지요. 홀로 가만히 불러보면 어느 샘 깊이에서 차오르는 아린 기억들, 괜시리 눈물이 흐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깊어질수록 신압으로 불러보는 엄마라는 한마디, 기도처럼 한숨처럼 불러보는 엄마라는 한마디. 당신은 지금 어디쯤에서 나를 굽어보고 계신가요? 나는 문득 오랜 기억 하나를 풀어놓고 가슴을 칩니다. 그날은 당신께서 빗자루를 회초리 삼아 들고 나를 꾸짖고 계셨지요. 내 종아리를 때리신다는 것이 자꾸만 방바닥만 두드리고
계셨지요. 나는 그냥 엉거주춤 서서 용서를 들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엄마의 회초리는 아무리 때리셔도 아프지 않은 줄만 알았습니다. 헛매질만 하시던 당신께서는 도망이라도 가라면서 내 엉덩이를 밀치셨지요. 그때의 헛매가 지금에서야 이토록 가슴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이토록 가슴이 아릴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리운 이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6번 신경섭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박두진 시인의 하늘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푸른 하늘을 통해 자유와 희망, 이상을 향한 열망을 노래한 시입니다. 맑고 높은 하늘은 삶의 지향점이자 시인의 정신세계를 상징합니다. 강한 생명력과 의지의 울림이 느껴지는 대표적인 서정시입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 박두진.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음처럼 마음이 익는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는 마지막에 끝날 때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참가한 7번 장은숙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홍윤숙 시인의 백발의 그리움 하나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은 깊은 그리움을 담은 시입니다. 백발이 된 지금에도 남아있는 마음속 사랑과 추억이 잔잔하게 그려집니다. 시간을 겨뎌낸 진한 감정의 여운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자, 낭송을 들어보실까요? 백발의 그리움 하나. 홍윤숙. 어디서 불어오던 바람소리일까? 한 시대 애둘러 돌아와 후덕이던 고향의 예감 같던 바람소리. 한 시절 바람은 나의 내부에서 일어났다. 아니, 내 몸 전체가 온통 한 포대의 바람이었다. 나는 날마다 들끓는 바람이 되어 세상의 끝을 헤매 다녔고 돌아오는 길은 고향 뒤산 밤나무 숲의 밤꽃 향기에 목이 메었다. 그 시절 바람은 열이면 열, 눈먼 장님이었어. 분수처럼 산화하고
자폭했다. 어디를 가도 꿈꾸던 나라 도시는 없었다. 인생을 나눌 사람 하나 없이 쓸쓸히 눈 감고 돌아서는 뒷모습, 그 등에 붉은 저녁 노을 시리의 그림자 길게 멀어져 가고, 젊고 부르던 바람은 이렇게 이별했다. 그 바람 언제부턴가 살속 뼛속으로 파고드는 한이 바람되어 내 가슴 시리게 후비고, 밤새 눈뜨고 먼 하늘 중천에 길도 없이 떠돌고 한 주름 빗방울로 운명에 갔다. 남은 생에 이제 바람 한 점 없는 아득한 변경. 어디로 갈까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내 안의 산골짜기에서 가랑잎 한 장 부서지는 소리로 귀를 씻는다. 썸으로 쌓인 세월의 부피, 길을 넘어 숨이 차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아. 가슴엔 길로 자란 백발의 그리움 하나, 출구 없는 빈 집 혼자 지킨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선에서 참가한 8번 김영신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한강 시인의 회상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리며 느끼는 고요하고 깊은 감정을 담은 시입니다. 삶의 한 조각을 섬세한 눈으로 되살리며 시간의 흐름 속에 남은 잔상을 그려냅니다. 자,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낭송 중에는 이동을 안 해주셔야 돼요. 낭송하는 사람이 시선이 흔들리기 때문에 낭송이 끝나면 움직여주세요. 회상, 한강.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천지에도 남은 것들은 많았다. 그해 늦봄, 널브러진 지친 시간들을 밟아웃게며 어김없이 창은 밝아왔고, 흉몽은 습관처럼 생시를 드나들었다. 이를 악물어도 되기 시려워 외마디 소리처럼 다음 겨울려올 때 분말 같은 햇살 앞에 그저 눈 감으면 끝인 것을. 텃새들은 겨울부터, 아니 그전 겨울부터, 아니 그 전 겨울부터 목 아프게 지저귀고 있었다. 때론 비가 오고 때론 개었다. 새끼 식사는 한결 같았다. 사는 일이 거대한 장례식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어린 동생의 불안감은 언제나처럼 총탄과 시루탄으로 울부짖고 있었고, 그 틈에 우뚝 살아남은 영웅들의 미소가 의연했다. 그해 늦봄,
나무들마다 날리는 것은 꽃가루가 아니었다. 부서져 꽂히는 희망의 파편들. 오그린 발바닥이 이따금 베어 피 흘러도 봉쇄된 거리, 벗겨진 신 한 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천지에서 떠밀려온 원치 않은 꿈들이 멍등등을 즐겁거렸고, 그 하늘, 그 나무, 그 햇살들 사이 내 안에 말라붙은 강바닥은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모든 것이 남은 천지에 남은 것은 없었던 그해 늦봄. 9번. 9번. 다음은 충남에서 참가한 9번 최원옥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신석정 시인의 그날이 오면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민족의 해방과 밝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시입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한 열망이 시 전방에 흐릅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뜨거운 영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자,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신석정. 슬플 때에도 불러보는 조국, 기쁠 때에도 불러보는 조국. 병든 지구를 바라보는 안쓰러운 당신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갈라진 얼굴입니다. 지새는 어두운 밤, 먼동이 더디 도듯 언젠가는 이룩할 조국의 통일은 염원한지 오래거늘. 언젠가는 찾아올 억눌렸던 자유와 쪼들렸던 평화를 우리 모두 다 같이 누리고, 온통 꽃동산, 꽃동산으로 흐드러진 당신의 품속에 묻혀 조국이여, 그 날이 오면 벅차고 기쁨에 겨워 나는 차라리 목 놓아 울겠노라.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에서 참가한 10번 김수자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한민복 시인의 꽃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작고 평범한 꽃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따뜻한 시선을 전하는 시입니다.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꽃. 마이크. 꽃. 한민복.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단장을 보았다.
마치 안과 밖이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저 꽃은 왜 흙의 공중섬에 피어 있을까? 해안가 철책에 초령의 기로 매달린 돌처럼 도둑의 침입을 경보하기 위한 장치인가? 내 것과 내 것이 아니의 경계를 나눈 자가 행인들에게 시위하는 완곡한 깃발인가? 집의 안과 밖이 꽃의 향기를 흠양하러 건배하는 순간인가? 눈물이 메말라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지 못하는 날, 꽃 철책이 시들고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참가한 11번 정형급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장시아 시인의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깨닫는 사랑의 흔적들을 따뜻하게 담아낸 시입니다.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하.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주색의 주저음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충남에서 참가한 12번 안정의 낭송가님을 소개합니다. 송수건 시인의 여승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삶의 고통과 속사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승의 모습을 통해 인간 존재의 슬픔을 그린 시입니다. 여승의 고요한 모습 속에 담긴 고독과 연민의 정서가 깊이 있게 표현됩니다. 낭송으로 미리 꽂아놔도 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승 송수벌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우연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곡부를 알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진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곱갈 쓴 여승이 서서 연불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랑이 깊은 음색과 서운해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낫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 발치로 바리떼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 돌며 동구밭까지 나섰다. 여승은 네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승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차가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 서서 합장을 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 뛰어오며 열에 흐들이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멀은 예비스를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 흐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쓴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경남에서 참가한 13번 서지경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김인육 시인의 꿀의 자식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거친 말 속에 담긴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꿀의 자식이라는 표현 뒤에 숨은 절절한 모정과 삶의 아픔이 강한 울림을 줍니다. 말보다 더 큰 사랑의 진심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꿀의 자식 김인육. 고향집에서 그는 홀로 살지 못하게 된 83 침이 앓는 노모를 집 가까운 요양원으로 보낸다.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거기가 외려 어머니 치료에도 도움이 돼요.
1년도 못 가 두 손 든 아내는 빛 좋은 게살구들을 골라 여기저기 때깔 좋게 늘어 놓는다. 실은 늙은이 냄새 오줌 치린 내가 역겨워 쓰고 외며느리 병수발이 넌들머리가 낯서인데 버럭 고함을 질러보긴 하였지만 나 역시 별 수 없어. 끝내 어머니를 적서로 등 떠민다. 애비야, 집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어머니, 여기가 집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나는 껍질도 안 깐 거짓말을 어머니에게 생으로 먹이고는 언젠가 나까지 내다버릴지 모를 두려운 가족의 품 속으로 허겁지겁 돌아온다. 고려장이 별거냐. 제 자식 치트게 두고 늙고 병든 그 길이 쓸려 못 죽고 사는 내 신세가 고려장이지. 어머니의 정신 맑은 몇 가닥 말씀에 배부를 찔린 나는 병든 개처럼 허둥거리며 21세기 막된 고려인의 집으로 돌아온다. 천하의 몹쓸 후레자식이 되어 되먹지 못한 개살구가 되어.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에서 참가한 14번 고화순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고요한 밤하늘의 별을 통해 삶과 꿈 그리고 잃어버린 순수를 회상하는 시입니다. 별 하나하나에 담긴 그리움과 자기 성찰의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휘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희화,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오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다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에서 참가한 15번 최길순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태양의 강문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태양을 통해 생명과 진리,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입니다. 강렬한 빛 속에서 삶의 의미와 인간 내면의 각성을 상징적으로 그려냅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양의 강문, 김남조. 가을을 감고 우리 산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기폭처럼 펄럭이고 태양은 익은 석류처럼 파열했습니다. 당신은 낙엽을 깔고 향수를 처음한 소년처럼 구름을 바라보고 나는 당신과 가을을 느끼기에 한때 죄를 잊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벗었음을 알던 옛날 에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오르고 만산 피 같은 훈협, 만산 불 같은 훈협, 아니 만산 그리움 같은 훈협에서 모든 사랑의 전설들이 검붉은 포도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량한 과즙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스쳐갈 뿐 사방 광막한 하루의 천지가 다만 가을과 당신만으로 가득 차고 나는 차라리 열병 앓는 소녀였으며 사랑한다는 건 참말로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을 숨막히도록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 응혈처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나는 비수처럼 한 이름을 던져 저기 피 흐르게 태양에 꽂았으니 그것은 이 커다란 우주 속에서 내가 사랑한 그 으뜸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김포에서 참가한 16번 안지선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노천명 시인의 추풍에 붙이는 노래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가을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삶의 허무함을 담은 시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빗대어 인생의 덧없음과 감성적인 회한을 노래합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추풍에 붙이는 노래 노천명. 가을바람이 우수수 불어옵니다. 신이 몰아오는 빈 마차 소리가 들립니다. 웬일입니까? 내 가슴이 서늘하게 샅샅이 얼어듭니다. 인생은 짧다고 실없이 옮겨본 노릇이 오늘 아침 이 말은 내 가슴에다 화살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나는 아파서 몸을 치솟을 수가 없습니다. 황혼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섭니다. 하루하루가 금싸라기 같은 날들입니다. 어쩌면 청춘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연인들이여,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듯이 지나버리는 생의 언덕에서 아름다운 꽃밭을 그대 만나거든 마음대로 앉아 놀이다 가시오. 남이 아무라든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밤을 보아 하게 하시오. 총기는 늘 지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금싸라기 같은 날들이 하루하루 없어집니다. 이것을 잠가둘 상화 괴짝도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낙엽이 내 창을 두드립니다. 차 시간을 놓친 손님 모양 당황합니다. 어쩌다고 신은 오늘이사 내게 청춘을 이렇듯 찬란하게 펴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에서 참가한 17번 최성익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소녀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잃어버린 사랑과 청춘의 허무함을 그린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입니다. 목마와 소녀라는 사진을 통해 고독과 그리움, 시대적 전망을 담아냅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패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여 우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충남에서 참가한 18번 한일한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황보각 시인의 열리지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두 나무가 하나 되어 자라는 열리지를 통해 깊은 사랑과 하나됨의 의미를 표현한 시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하며 끝끝내 하나로 이어지는 운명적 사랑을 상징적으로 담아냅니다.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열리지. 황봉학. 손 한 번 맞닿은 죄로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여 손둘째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걸었습니다. 이제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당신과 나는 한 뿌리, 한 줄기, 한 잎사귀로 숨을 쉬는 열리지입니다. 단지 입술 한 번 맞닿은 죄로 나의 가슴 전부를 당신으로 채워버려 당신 아닌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는 몸도 마음도 당신과 하나가 되어 당신에게만 나의 마음을 주는 열리지입니다. 이 몸 당신에게 주어버린 죄로 이제 한 몸뚱어리가 되어 당신에게서 피를 받고 나 또한 당신에게 피를 나누어 주는 어느 한 몸 죽더라도 그 고통 함께 느끼는 열리지입니다. 이 세상 따로 태어나 그 인연 어디에서 왔기에 두 몸이 함께 만나 한 몸이 되었을까요? 이 몸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하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이 몸 살아간다 하렵니다. 당신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행복 진정 아름답다 하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잘 나온다. 다음은 서울에서 참가한 19번 이숙희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배한봉 시인의 유탁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육탁을 통해 삶의 고단함과 생존의 치열함을 그려낸 시입니다. 육탁에 쌓인 시간과 흔적들은 섬의 애환과 현실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육탁 대한봉 새벽 업판장 오선에서 막 쏟아낸 고기들이 파닥파닥 바닥을 치고 있다. 육탁 같다. 더 이상 칠 것 없어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생의 바닥. 생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나도 한때 바닥을 친 뒤 바닥보다 더 깊고 어두운 바닥을 만난 적이 있다. 육탁을 치는 힘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바닥 치면서 알았다. 도다리, 광어, 우럭들도 바다가 다 제 세상이었던 때 있었을 것이다. 내가 무덤속 같은 검은 비닐봉지의 입을 열자 고기 눈 속으로 업한장 알전구빛이 심해처럼 캄캄하게 스며들었다. 아직도 바다 냄새 싱싱한 공포 앞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닫을 수 없는 작고 둥근 창문 늘 열려 있어서 눈물 고일 시간도 없었으리라. 고이지 못한 그 시간들이 염분을 풀어 바닷물을 저토록 짜게 만들었으리라.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집 창문도 저렇게 늘 열려서 불빛을 흘릴 것이다. 지하도에서 역 대합실에서 칠 바닥도 없이 하얗게 소금에 절이는 악몽을 꾸다 참게 그의 작고 둥근 창문도 소금보다 눈부신 그 불빛 그리워할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캄캄한 방문을 열고 나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부터 마중할 새끼들 같은 새끼들 눈빛 같은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충북에서 참가한 21번 박용복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자연과 사람, 이별의 감정을 한계령의 풍경에 담아낸 서정적인 시입니다. 차가운 산길 속에서도 타오르는 사랑과 그림의 열기가 절절하게 전해집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평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웃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초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들 바를 모르리.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남에서 참가한 23번 류도경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송수건 시인의 여승을 낭송하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의 여승은 속세를 떠난 여승의 고요한 모습 속에 담긴 삶의 슬픔과 고독을 그린 시입니다. 절제된 언어로 인간 존재의 아픔과 구도의 여정을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승 송수건. 어느 해 봄날이던가 밖에서는 살구꽃 그림자에 우연히 흙바람이 끼고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공부를 알았다. 문을 열면 도진다 하여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장진문에 구멍을 뚫어 토방 아래 곶갈 쓴 여승이 서서 연불 외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 고랑이 깊은 음색과 서름해진 눈동자, 창백한 얼굴. 나는 처음 황홀했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순 없지만 우리 집 처마 끝에 걸린 그 수그린 낫달의 포름한 향내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애지고 막막하여져서 사립을 벗어나 먼 발치로 바리떼를 든 여승의 뒤를 따라 돌며 동구 밖까지 나섰다. 여승은 내거리 큰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뒤돌아보고 우는 듯 웃는 듯 얼굴상을 지었다. 도련님, 소승에겐 너무 과분한 적선입니다. 이젠 바람이 찹싸운데 그만 들어가 보셔야지요. 나는 무엇을 잘못하여 들킨 사람처럼 마주서서 합장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 뛰어오며 열에 흐드리 젖은 얼굴에 마구 흙바람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뒤로 나는 여승이 우리들 손이 닿지 못하는 먼 절간 속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따금 꿈속에선
지금도 머뭇잎이슬을 털며 산길을 내려오는 여승을 만나곤 한다. 나는 아직도 이 세상 모든 사물 앞에서 내 가슴이 그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넘쳐 흐르기를 기도하며 시를 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인천에서 참가한 24번 김소희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박두진 시인의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려는 의지를 담은 시입니다. 시인은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존재로서 굳건한 삶의 태도와 신념을 강조합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박두진.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보고 싶은 나라의 사람의 초록빛 이름이다. 비인들의 작은 꽃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의 가난한 마음,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던 사람의 초록빛 목소리,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던 사람의 어질 뒤 어진 눈길이다.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채찍에, 구둣발에, 몽둥이와 총칼, 그 비밀한 그물에 쫓기는 쓸쓸한 황토벌, 침침한 부둣가, 창백한 문명의 거리, 아무에게도 말할 곳 없는 약한 사람들의 공포의 심장, 굶주린 창자, 낮에도 으르렁거리는 강한 자, 횡포한 자, 무법한 자들의 나라의 맹수들의 목덜미, 때무더기의 내일의 허물어져가는 자들의 뼈다귀.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저 바다에서, 아침에서, 초록의 벌판에서 솟아나는 늙으신 찬란한 새로운 나라 사람들의 앳된 소리, 소년들의 깃발의 보고 싶은 나라 사람들의 합창이다. 어제 이것, 사라져 가야 할 것들의 죽음. 죽은 자는 진실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빛이 있는 빛의 나라, 빛의 대열의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안산에서 참가한 26번 김승림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윤석구 시인의 늙어가는 길을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삶의 깊이를 돌아보는 시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겸허함과 성찰의 정서가 고요하게 전해집니다. 낭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늙어가는 길. 윤석구.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한 길은 없었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고 애틋한 친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하여 노역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봅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밤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수원에서 참가한 27번 윤민희 낭송가를 소개합니다. 김재진 시인의 국화 앞에서를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는 가을 국화를 바라보며 느끼는 삶의 고요함과 내면의 성자를 담은 시입니다. 국화는 절제된 아름다움과 깊은 사유의 상징으로 시인의 감정을 대변합니다.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국화 앞에서 김재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귀 밑에 아직 솜털 부송부송하거나 인생을 살았어도 헛살아버린 마음에 낀 비계 덜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 사람이라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 꽃이라도 다 같은 꽃은 아니다. 눈부신 젊음지나 한참을 더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 국화는 드러나는 꽃이 아니라 숨어있는 꽃이다. 느끼는 꽃이 아니라 생각하는 꽃이다. 꺾고 싶은 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꽃이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가을날 국화 앞에 서보면 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굴욕을 필요로 하는가를 어쩌면 삶이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인지 모른다.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모를 인생을 끌고 묵묵히 견뎌내는지 모른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숨가쁘게 달려온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5분을 제외한 22분 낭송가들의 낭송이 끝났고 2025년 제15회 수원화성 전국신앙송대회 본선의 경연도 끝났습니다. 다음 순서는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분들과 함께 2부 순서의 마지막인 다같이 기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내려와 주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앉아 계신 가족분들, 지인분들도 모두 나와주세요. 네, 마스크는 벗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분들도 다 나와주십시오. 조심해서 내려와 주세요. 네, 이쪽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단상 앞으로. 네, 다 같이 기념 촬영 시간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키가 작으시니까 앞에 쓰셔야죠. 앞에 쓰셔야죠. 앞줄 한 줄은 네네 참가자분 위주로 앉아주시고 뒤쪽은 가족분들, 지인분들 서주시면 됩니다. 네, 앞쪽은 참가자분들 위주로 네 서주시고 앉아주시고 네 뒤쪽은 가족분들, 지인분들 모두 함께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서야 되나요? 저 뒤로 가야 되는데 얼굴 작아 보이려면 얼굴 작아 보이게 뒤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을 얼굴에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뒤에가 안 보이시니까 여기 조금만 앉아주세요. 저 뒤에 다 보이게. 잠깐만. 이쪽으로 오셔도 됐어요? 오시죠. 웃음은 행복입니다. 하나, 둘, 셋. V 한번 하죠. V. 아, 오늘 보니까 전 참가하신 분들이 다 승리하셨어요. 제가 보시면. 하나, 둘, 셋. 숫자에 불과해요. 이 참견. 감사합니다. 이수원 뉴스에 나가십니다. 잠시 장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점수를 최종 집계하고 상장과 인증서를 작성하시는 동안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정도 휴식 후에 4시입니다. 4시 10분에까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주시면 막강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